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다 중학사회강습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더불어 사는 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지역 격차와 빈곤 문제 단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지역별 발전 차이를 알 수 있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찾아볼 수 있다입니다. 그럼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단원에서 이 지리적 문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지리적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지리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 했죠. 그 중에서도 이 세계에는 이 경제 발전 수준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 기준 5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도 있는 반면에 1천 달러도 안 되는 그런 국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는 이런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 차이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소득 국가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고소득 국가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 국가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의 저소득 국가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 차이가 우리 세계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지표로 한번 경제발전 수준의 지역별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 총생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프랑스입니다. 우리나라는 10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라는 것은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의 총 합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게 국내 총생산, 즉 GDP입니다. 그래서 1위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10위 정도 위치에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1위는 룩셈부르크, 2위는 스위스, 3위는 아일랜드, 4위 노르웨이, 5위 미국, 한국은 2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총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즉 이 경제 그 상황을 얼마나 잘 사느냐, 이거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높다 해서 반드시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국내 총생산 2위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은 5위 안에 중국이 없지요. 이와 같이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는 그 국민의 삶의 질을 우리는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국내 총생산 규모가 큰 나라, 그리고 1인당 국내 또 총생산이 높은 나라, 이런 나라를 살펴봤고, 우리나라는 한 26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약 3만 3천 달러 정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3만 달러가 넘으면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인간개발지수 HDI라고 하는데, 이 인간개발지수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오스트레일리아, 3위가 미국, 4위가 네덜란드, 5위가 독일이고 우리 한국은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인간개발지수라고 하는 것은 1인당 GDP, 그 다음에 그 국민의 건강 수준, 그 다음 국민의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국가별로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가 바로 인간개발지수입니다. 그래서 1위가 노르웨이죠. 삶의 질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12위권에 있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등이죠. 자, 그 다음에는 행복지수입니다. 행복지수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덜란드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행복지수는 61입니다. 자, 앞에 이 등위에 비해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매우 낮게 나와 있죠. 그래서 행복지수는 소득, 기대수명, 주변의 관대함, 신뢰, 자유 등 이 관련된 내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적 분석 기법으로 작성한 게 행복지수인데, 한국은 행복지수가 경제 규모나 경제에 비해서 비교적 행복지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다른 어떤 외적이 우리나라에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력에 비해서 한국은 행복하다 느끼는 이런 사람이 많이 없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그러면은 이 저개발 국가 이런 빈곤 극복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정 기술은 이 다른 말로 착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개발국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 기술을 말합니다. 첨단 기술, 자본 집약적 기술과 대비되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기술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에서 발명되는 이런 기술은 첨단 기술, 그리고 또 이런 기술은 자본 집약, 즉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은 이 저개발 국가, 즉 빈곤한 국가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빈곤 문제 저개발 국가는 더욱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 기술, 즉 착한 기술이라는 것은 이런 예를 들어 저작권이라든지 기술료라든지 그죠? 이런 것 관계없이 이 누구나 다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적정 기술, 착한 기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착한 기술의 사례인데 이 물과 표백제로 불 밝히는 모저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기계공 알프레드 모저가 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이런 기술료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표백제로 불 밝히는 이런 모저 램프를 개발했습니다. 자, 이 기술을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지붕에다가 이 페트병을 페트병에 물과 표백제가 든 페트병을 지붕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꽂아둡니다. 그러면은 이 페트병이 해가 뜨면은 이 페트병에 이 해가 비치면서 그 안에 빛을 받아 굴절해서 이 전구처럼 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은 이 집 안이 금했던 집 안이 밝아지죠. 그래서 이걸 이 모저가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기술료, 개발비 이쪽에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착한 기술이라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주형 시수통, 그러니까 큐 드럼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의 한스 피에트 핸드릭스 형제가 이 개발을 했는데 아프리카 지역은 그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멀리서 물을 길러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물통, 물 많이 걸 때 물통 무겁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물통을 그저 바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달아서 이렇게 둥그니까 바퀴처럼 끌고 가면은 쉽게 많은 양의 물을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멀리서 무거운 물을 들고 머리에 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옮겨오죠. 그래서 옮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드럼 물통에 물을 담고 굴리면서 멀리까지 많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큐 드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작비도 많이 안 들고 그저 기술료도 없을 거고 그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정 기술, 착한 기술입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스 하는 겁니다. 자, 라이프 스트로는 스위스 그 미켈 페스터 가르트 프란젠이 개발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역시 페트병을 이용해서 페트병 안에 솜, 활성탄, 맥반석, 그저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필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 생수통 안에 이런 필터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몸통 안에 이런 물질을 넣고 물을 빨아들이고 다시 그릇에 담으면 어느 정도 물이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물이 좀 그죠? 정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좀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정수를 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기도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돈 많이 안 들고 기술도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착한 기술,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에 맞는 이 맞춤 기술, 그죠? 이런 돈이 많이 안 들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적정 기술, 착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선진국에서 이런 기술 이전, 그죠? 이런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또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지원을 좀 해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두 번째입니다. 첫째, UN SDGs라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UN에서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달성하기로 한 인류 공동의 목표 17개를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알아보면은 첫째, 모든 곳에서 모든 빈곤 종식하겠다. 두 번째,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 개선의 달성, 지속 가능 농업의 강화. 세 번째,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등등. 일곱 번째,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이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17개 인류 공동 목표를 정해놓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루안다 여성의 정계 진출 등 여성의 권리 신장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위생 및 보건 환경 개선 바로 부분도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와 부룬디의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한 그 모기 퇴치 비누를 개발 그죠 하는 거, 또 그 다음에는 에티오피아의 새마을 시범 마을 운동, 그래서 이 관계시설 확충을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이 새마을 시범마을 운동을 한다는 등 이런 각 지역에서 또 각국에서 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는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 추이가 많이 난다 했죠, 그죠? 그래서 현재 세계는 지역별 경제 수준 차이가 지역별로 많이 나죠. 주로 고소득 국가가 많은 지역은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에 고소득 국가가 많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라든지 아시아 일부 지역에 또 저소득 국가가 많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지역별로 경제발전 수준 차이도 많이 나지만은 한 나라 안에서 각 지역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위 1% 부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미국보다 많죠. 미국은 상위 1%가 뭐 전체 자산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우리 전체 자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전체로 보면은 상위 1%가 한 46%, 거의 절반 정도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별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 차이가 지역별로도 세계에는 많이 나지만은, 이와 같이 각 지역 안에 국가 안에서도 또 빈부격차가 또 이렇게 같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현재 우리 그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수준을 개선하는 이 다양한 지표들이 많다 했죠. 그죠? HDI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인간 개발 지수죠. 국제연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매년 1인당 국내 총생산, 건강지표, 교육 수준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인간개발지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높고 개발도상국으로는 낮게 주로 나타나겠죠. 자, 다음은 행복지수. 국내 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자본, 부패지수, 관용, 자유 이런 것들을 지표로 종합한 결과, 그죠? 그 숫자로 나타낸 행복지수죠. 유럽,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선진국에서 비교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서 60이 넘는 그죠? 예, 주로 이 행복지수는 낮은 국가죠. 이 문제를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도 빨리 높여야 되겠죠. 자, 다음은 빈곤 문제 해결입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자, 17가지, 유엔에서 국제연합에서 했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다 했죠. 그죠? 여성의 권리 신장, 바로 루안다의 여성 정계 진출 등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위생 및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그죠? 부르키나소 파소, 그다음 부룬디, 그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 모기 퇴치 비누 만들고 그죠? 이거는 위생 및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고 그 다음에는 에티오피아의 새마을 시범 마을 운동, 이거는 관계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계는 국제적으로 지역별로 빈곤 퇴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일단은 수업을 마치고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저개발국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 기술을 가리키는 말. 그렇죠? 착한 기술이라고도 했죠. 적정 기술. 2번, 1인당 국내 총생산, 건강지표, 교육 수준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 그렇죠? 인간개발지수. 이런 게 있었죠. 그죠? 3번, 2015년 유엔에서 2030년까지 인류 공동의 목표 7개를 발표한 데 무엇인가? 그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이었죠. 4번, 한 국가의 국민, 개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 나타내는 지표는? 그렇죠? 1인당 GDP, 즉 1인당 국민 총생산이죠. 그죠? 자,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단원인 지역 간 불평등을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줄 얘기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은 그죠? 본의 아니게 상처되는 말을 좀 할 때도 있죠. 그래서 화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말 먼저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 상처되는 말 또는 말은 한번 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또는 중요한 말을 할 때 이때는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후회할 일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